도 불매 불매야. 아이고, 우리 민속도 연구하시고 국악도 하시는 김준호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금방 부르신 노래가 우리 울산 쇠부리 소리죠.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이름하자면 달천 쇠부리 소리. 쇠부리라는 말도 참 그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쇠불이라는 말은 이제 쇠 플러스 그다음에 불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합성어인데, 그래서 우리 쇠가 붙는 말들 한번 보세요. 소나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게 오는 비다 이 말이에요. 모르쇠 이러면은 딱 잡아 떼는 놈, 단단하게 딱 잡아 떼는 놈을 보고 모르쇠 이러거든요. 지독하게 아끼는 놈 보고는 구두쇠 쇠 그러잖아요. 그 쇠라는 말이 그래 붙는 거예요. 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쇠라는 게 강하다, 세다, 단단하다. 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박다, 붉다. 이게 이제 전부 불하고 다 관련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말 있잖아요. 부질없다. 화로에 불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쇠부리 소리 하면요, 그 쇠를 만드는 작업 중에서 뭐 할 때 부르는 소리가 이 쇠부리 소리입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일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쇳물을 뽑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불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화로를 다루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불매질이라 하면 이제 그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불매라는 게 이게 동력원이 왜 엄청나게 왜 이렇게 바람을 갖다 이런 식으로 불어넣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리듬이 맞아야 돼, 리듬이. 그 다음에 짜증이 안 나게, 신이 나게 해가지고 안 지겹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쇠부리 소리예요. 옛날에 그 쇠부리 작업할 때 그 불매를 밟는 일이 아주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쇠라는 거는 쇳물 이거 자체가 1200도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이게 빠져나와요, 이게. 그 1200도라는 게 말이 1200도지. 그게 일반 뭐 장작 이렇게 밀어 갖고 안 되거든요. 불매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8명이 발로 밟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4명에서. 만약에 온도가 탁 떨어져 버리면 쇳물이 어떻게 돼요?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판장세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불매꾼들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매를 밟으면서 이래 노래를 불렀군요, 그죠? 그렇죠. 불매질하고 이게 노래가 맞게끔 돼 있어 보세요. 으흐흐 불매야 이짝구비 불매야. 그 빠른 거는 으흐흐 불매야 으흐흐 불매야 딸이 떴다 불매야 으흐흐 불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쇠부리 소리를 만드신 분이 그 조선시대 때 구충당 이여립 선생님이시라고 그러시던데요. 맞습니까? 근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쇠부리 소리가 정립이 된 게 그 부분에 의해서 정립이 된 거죠. 이 구충당 이여립은 참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위대하냐면은 이 조선이 발전하고 부흥하려면은 쇠가 있어야 된다. 내 혼자는 내 쇠를 연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14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쇠를 연구를 하고 그다음 유황을 연구를 하고 비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쇳물을 뽑기 위해서 해야 될 거를. 1657년에 이 달천 철장을 다시 개발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쇠를 갖다가 엄청난 양을 해가지고 나라에 바친 거예요. 그래 구충당 이여립이 쇠부리 소리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립하는데, 옛날에 뭐 옛날부터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쇠부리 소리를 갖다 중간에 정립을 한 게 구충당 이여립 선생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쇠부리 소리에 숨은 비밀이 있다면서요? 이게 구경철장 아니에요. 달천철장 같은 경우 구경철장이거든요. 구경철장이란 말은 뭐예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게 산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쇠를 뽑고 하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전부 그 한자에다 숨기나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보면 아이야 사이야 불매야 아이야 대자야 불매야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네. 그 이게 좀 한자로 숨겨놓은 거다. 아야 하는 거는 나 아자에다가 불무야자. 나는 불문지를 하는데 사이야 하잖아요. 넉사자, 둘이자, 불무야자. 내가 불무지를 하는데 네 명이서 이계조로 이렇게 불무지를 한다. 그다음에 또 아이야 대자야 이러거든요. 예. 대자야, 아이야 대자야. 그 나아자, 불무야자, 아이야. 그다음 대자야, 방아대자, 네. 밟을자자. 나는 내가 불무지를 하는데 방아를 밟으면서 예. 불무지를 한다 이런 뜻이다. 대자야. 그렇죠. 숨기는 다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쇠부리 소리는요. 그 마지막 불매꾼 그 최재만옹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울산 MBC 그 방송에 나와서 이 노래 불렀다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야여로 불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향두두 불매 아야여로 불매야 아야여로 불매야. 거기에도 뭐 숨은 뜻이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여루 불매야 하는 데도 있고 뭐 오호 불매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게. 아야 여로 그게 뭐냐 한자로 아야 나 아자 야 불무야자 오. 여 너여자 로 화로로자. 나는 불무지를 하고 너는 화로에 불을 붙여라. 오, 그러네. 하야 여로 불매야 불매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쇠는 어디서 오고 쇠는 어디 세고 여루 불매야 달래 철장에 토철이라 여루 불매야 수천 어디 솟고 여루 불매야 도둑골에 참수시라 여루 불매야. 도둑골이라고 있거든요. 도둑골이에요 원래는. 거기 참수를 가져와서 그 달천에 철장에 그 토철을 가지고 와가 이걸 한다. 상세하게 밝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원산지 표시네, 그죠? 그렇죠. 그 원산지 표시가 또 있어요. 경상도 도불매라 하는 거는. 경상도 도불매라 하는 거는 이 쇠는 어디 세고 항상 경상도 도불매라 이러거든요. 그 도불매는 무슨 말입니까? 도라는 거는 그게 우두머리 도자의 한자 말이에요. 집 지을 때도 보면은 최고 대장을 보고 도편수 그러잖아요. 도목수. 도목수, 도편수. 예. 그 도불매 하면은 구경철장 최고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울산이라는 걸 표시해. 그래서 강원도서 부르는 것도 경상도 도불매라, 황해도서 부르는 것도 경상도 도불매라, 전라도서 부르는 것도 경상도 도불매라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메이드 인 울산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 새가 어디 새고 여루 불매야 경상도 도불매라 여루 불매 다 나오죠. 이게. 쇠부리 소리 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던 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불매질을 하는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판장세 좋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아프잖아요, 솔직하게. 기계가 아니니까. 그럼 다리 바꿔야죠. 그럼 바꿔가 다시 이제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요, 위치를. 예. 오른쪽 벽에는 오른쪽에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그 어떻게 해? 신호를 딱 집어넣어요. 예. 호호호 불매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서로 호자, 부르짖을 호자. 그 다음에 이제 바꾸자 하는 게 호호데이 홍굴레 하면서 확 바꿔요 순식간에. 그게 호호데 호호 서로 호자, 부르짖을 호자, 방아대자, 옮길 이자. 옮기자. 호호호 불매야 하면 이 불매꾼들이 호호데이 하면서 순식간에 바꿔요. 그 누가 뭐 그냥 이런 노래 들으면 그냥 막 노래 소리인 줄 알지 그 안에 뭐 그런 있다는 걸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교대 하는 거. 아 그러네요. 옛날에 그 이제 울산의 두서에
그 이제 중점 마을 이제 거기도 이제 무쇠솥을 만들었고요. 그 넘어가면 또 청도 속개 마을 거기서도 이 무쇠솥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솥하고 관련된 노래도 어디에 나오냐면 지신밟기 풀이에 나와요. 조항풀이에 나와요. 허여로지시나 조항지신을 울리자 큰 솥에는 담말지 작은 솥에는 서말지 이 솥에다 밥을 지서 부모 봉양을 하여 보자 속회에서 왔는가 중점에서 왔는가 하는 게 고함만까지만 하더라도 중점 솥을 가지고 시집을 간다 속회 솥을 가지고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뭐냐면은 아파트 24평을 사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 요리 취급합니다. 그 정도로 녹도 안 쓸고 오래 가고 명품 솥이래도. 우리 그 거북선하고요. 달천의 철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 이제 왜 여기 세부리 불매 소리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 성냥간 대장간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또 어디로 퍼져나가는 말 이게 애기들 어루고 재우고 할 때 하는 노래로 나가는 거예요. 애기들 왜 3살짜리 있는 것들 요리 한자 발이 요렇게 서는 힘 키우고 할 때 할머니가 요리 잡고 애로 잡고 요리 까딱까딱 해주면서 이게 이제 불매질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불매야 불매 딱딱 불매야 이 불매가 네 불매 경상도 또 불매 여기가 어디매냐 비영산진 아닌가배 만든 쇠는 어디가노 전라도라 자랑새로 이게 제일 1번으로 나와요 항상. 뭐 자랑새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판장새인데 약 한 3mm, 4mm 정도의 약 손바닥 크기 요 쇠예요. 쇠. 왜 1번으로 만든 쇠는 비영산전 아닌가배 하는 거는 병영. 네. 울산 병영. 병영의 그 못 있죠 산전 못 있잖아요. 있죠, 예. 그 동네 이야기예요. 거북선을 만드는데 이순신 장군 시절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뒤에 시절이에요. 거북선 최고 그게 자랑이 뭐예요? 철갑을 가지고 위에 왜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계 최초의 철갑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다 씌우는데 그 위에다 씌우는데 포가 일단 뚫지 못해야 되고 활이 못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총이 못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강한 쇠가 어디냐면은 바로 달천쇠가 제일 강했어요. 그리 얇아도 그 소리가 자랑자랑 난다고 자랑쇠. 이게 제일 명품 쇠를 요 비영산전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로 싣고 이렇게 여수까지 갔다 그래서 전라도라 자랑새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기를 어루면서 철궁 창금 만들어서 매불매야 이 나라를 보국하고 불매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가 이 쇠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라고 그래서 이 불매 노래를 맞아요. 아이한테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철수, 철기, 영철이, 운철이 들어갔거든요. 돌석자, 돌처럼 단단해라, 튼튼하라 해가지고 원래 비석도 돌로 다시 하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기가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제 그 울산 시가지도 보이고 저 너무 이제 공단도 보이는데요. 그 이제 울산의 어떤 이런 공업 발전이 우리 울산 달천의 쇠부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래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현재도 사실은 철기 시대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네. 쇠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공장 지거 다 쇠로 다 만들죠. 배도 쇠로 만들죠. 자동차도 쇠로 만들죠. 다 그거잖아요. 한데 그 사만 시대부터 그 존재했던 달천철장이라는 저런 존재를 정말 함부로 저렇게 정말 낳아놓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게 울산의 어떤 공업의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울산 사람들의 진짜 긍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뿌리를 잊으면 안 되죠, 항상. 네, 오늘은 국악인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 울산 쇠부리 소리에 담긴 비밀들을 알아봤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불매야 불매야 하야 여로 불매야 불매야 하야 여로 불매야
무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여름비가 내린 날.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을 하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까지 남기신 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이 은행나무길 따라서. 어떤 분이시지? 끊임없이 역기를 들며 훈련에 집중하는 한 베테랑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들어올리는 노익장 선수의 빛나는 용기와 열정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예. 아, 찾았다. 갑시다 우리. 어딜요? 만나서 가세요? 운동하는 데로 갑시다. 운동이요? 네. 저 운동 안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운동은 쉬어도 좋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는 이곳은 영월 치매안심센터 체력단련실. 국가대표 저리 가라. 아니 이분들 보디빌더 준비하시나요? 피트니스 스타 여기 다 모인 거 맞죠? 모두 체력 단련에 열심인 가운데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의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양쪽에 플레이트 더해가며 바벨을 들어 올리는 모습. 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느껴져. 와, 저는 선생님이 운동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니, 젊은 저보다 힘도 더 좋으시고 체력도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 운동은 뭐 우리 기본적으로 운동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생활하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선수라고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 역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16회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첨단 선수예요. 역도 선수신 거예요? 예. 그냥 역도 선수 아니고 출전한 대회마다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었던 메달리스트. 자,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금메달 주인공의 기술과 훈련 노하우 좀 엿볼까요? 그러면 이 역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도 선수, 뭐 이제 운동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89년도 그 다치면서 이제 그 장애 상급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장애인 역도대회 1회 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16회 대회까지 금메달도 진짜 많이 따고 우수한 성적을 지금까지 내왔어요. 강원도에서 최고령 네. 역도 선수 네. 그리고 또 금메달리스트인 선수신데 선생님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영광인데 제가 평소에 운동을 진짜 못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 역도 배워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시죠 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누구든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초 체력만 믿고 도전! 선생님은 그래서 대회에서 네. 몇 킬로그램을 드신 거예요? 86kg. 그러면 지금 이 봉은 몇 킬로예요? 20kg입니다. 20킬로. 저는 그럼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20킬로는. 과연 금방 할 수 있을지 보자고요. 원래 이럴 때 기합을 외치던데 아자 아자!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20킬로는. 그렇게. 자, 올려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스타트. 와! 선생님, 잠깐만. 이거 20킬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리프트님 운동은 해주세요. 리프트님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는 방송만 하기로 하고. 자, 운동 열심히 마치고 간 곳은 영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소개해줄 분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이거든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김동호 선수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후배님.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는 선후배의 끈끈한 우정이 소문날 정도래요. 이번에 이제 대회에서 금메달 따신 걸 직접 신문사에 제보를 해주셨다고요? 그 일반인도 아니고 뭐 장애를 두 가지나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항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그 이제 주변에서는 다 이제 만류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얘기들 하고 했지만 본인은 이제 자신의 명예보다도 영월군, 그다음에 영월군 장애인 체육회 모든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죠.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다른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게 이제 그 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여름에 이제 강가에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새벽 4시에 강 가운데 고립되는 일이 있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그분들을 3명씩이나 구해가지고 뭐 강원도 용감한 시민 표창도 받고 뭐 그런 일이 아주 다수 있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합창단 김동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해하고 채워가며 재능을 나누는 영월 동강합창단. 김동호 선수는 합창단에서 11년 동안 단장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국무총리상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는데 장애를 딛고 이웃과 소통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열정 때문이었죠. 또 쉬지 않고 운동하며 해마다 대회에 출전해 빛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던 선수. 뭐 봉사활동, 그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들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은 장애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각이라든가 지체. 그런데도 요즘은 또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항암 치료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극복하려는 용기와 열정으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월 군을 위해서도 영월 장애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그 건강을 좀 되찾기를 간절히 모두 다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아마 형님이 지금까지 한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활동하는 그 역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암도 이겨내실 거예요. 형님, 하여튼 파이팅 해가지고 잘 극복하고 우리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동합시다. 동형님 파이팅! 김동호 선수와 함께했던 하루. 촬영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는데요. 이제 선생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 더 도울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자식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건강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앞으로 몇 번이고 더 희망을 들어올릴 김동호 선수.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중 약 12만 톤이 의료 폐기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패션이 지구에 폐를 끼치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손을 거치면 이렇게 버려진 바지도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다른 물건을 만들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의료 폐기물의 환골 탈태.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통해 미래와 미학 모두를 챙긴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대구 교동에 있는 한 빈티지 의류 전문점. 내부 곳곳에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옷이 가득한데요. 가게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잔뜩 옷을 고르는 이 남자. 그거 다 입으시려고요? 저희가 입을 건 아니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에 사용할 좋은 재료를 찾고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옷 무덤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제법 신중하게 옷들을 꼼꼼히 살피며 숨은 옥석 가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단추가 나무인가? 괜찮아, 이거 챙기자. 그런데 어째 고른 옷들이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남들이 좀 잘 찾지 않고 유니크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옷들을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좀 화려하고 유니크한 옷들은 그냥 입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다른 옷들과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품이랑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옷보따리를 들고 도착한 이곳은 이제 막 문을 연 이들만의 쇼룸인데요. 곳곳에 걸려있는 특이한 형태의 바지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쇼룸에 있는 의류들은 빈티지 의류들을 이제 분해를 해서 다시 재조합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입히는 업사이클링 의류들입니다. 저희 여기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2개를 잘라서 디자인을 한 뒤 다시 재조합을 하는 형태로 만든 바지고요.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청바지와 좀 유니크한 청바지를 2개를 섞어서 이렇게 카펜터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재조합을 한 바지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작업. 밋밋하던 청바지에 새로운 디테일을 더하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 탄생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수준의 리폼으로 대중성도 확실하게 신경 썼죠. 제가 원래 빈티지 의류 판매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없는 제품들은 다시 버려지거나 폐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운 마음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버려지는 것에 조금 새 생명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라온 수십 벌의 옷 중 세현 씨의 눈에 들어온 피케 티셔츠. 여기는 팔 부분 잘라가지고 이거는 여기 이 카라 티셔츠를 부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따서 의견을 나눠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자, 여기에 모자, 여기 모자 이렇게. 내친 김에 함께 가지고 온 바람막이 자켓을 즉석해서 레이어링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함께 소통한 다음에 가장 괜찮은 걸로 결정하고 같이 이제 디자인이 끝나면 품평회도 하고 이제 샘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교동에 있는 전문 업체랑 소통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작을 전부 맡기는 편이에요. 가게를 찾은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사이즈까지 딱 맞다면 그야말로 천생연분을 만난 듯합니다. 이제 요즘에 옷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디자인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브랜드 제품을 이제 새로 만든 거라서 개성이 좀 있고 생각보다 질이 되게 좋아서 일단 첫 번째로 놀랬고 그리고 이게 옷을 또 같이 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유니크한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체험 과정도 준비해가며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 세헌 씨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한 새활용 새내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대중적인 제품군을 만들어내고 싶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천들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철물점들이 모인 거리에 자리 잡은 한 소담한 공방. 이곳 역시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이 담긴 공간인데요. 이들이 다루는 소재는 바로 한복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작은 목소리라는 모토 아래 버려지는 한복과 그리고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들을 이용해서 한복 재활용,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의 환경을 담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특히 우리의 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방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저희가 이제 횟수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전통을 토대로 한 디자인 굿즈를 만들고 싶어서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바닥에 한복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버릴 예정인 폐한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살려서 새로운 업사이클링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단 수급을 위해 방문한 서문시장. 골목을 굽이굽이 걸어 각종 섬유와 한복을 판매하는 일직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럼 저희 매번 가져가는 거 한 번만 체크할게요. 오색 찬란한 한복을 판매하는 한복집에서 폐한복은 늘 애물단지 취급.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판매는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처치곤란한 재고인데요. 이것도 여기 색깔에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업사이클링을 하는 민지 씨에게는 오히려 이런 하자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넣을게요, 사장님. 잘 가세요. 네. 사실 똑같은 원단을 구매하러 오는 게 아니라 수거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원단들이나 아니면 엄청 오래된 원단들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장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원단을 판매하는 포목점인데요. 이거 누비네요? 요거는 옷에 입어도 되고. 가방에도 되겠다. 가방에도 되지. 한복 원단답게 하나같이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이전에는 버려지던 자투리 천을 지금은 이렇게 살뜰히 모아서 민지 씨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복 원단은 보시면 색감이 워낙 화려한 게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무채색을 선호하시긴 하시지만 한복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우치도 만들고 드레스 같은 거 만들 참 재주꾼이에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우 좋지요. 야, 한복이 이제 발전성이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좀 한복이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라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도 마음도 묵직하게 채우고 돌아온 공방. 오늘 가지고 온 원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용도에 맞게 해체 작업에 돌입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재활용 체험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복 분해에서 체험 준비하고 있어요. 때마침 공방에 도착한 체험객들. 체험에 앞서 진열된 업사이클링 소품들을 구경하고 직접 착용해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한복 색감이 너무 예쁘고 재활용 제품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도 밖에 꼭 들고 다니고 싶어요. 폐한복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이렇게 직접 착용해보니까 되게 편하고 예뻐요. 이제 본격적인 체험을 할 시간. 우선 미리 준비된 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의 천을 고릅니다. 지금 방금 고르신 짜투리 천으로 보이시는 댕기 키링 만들 건데요. 난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손바느질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댕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해주시고 민지 씨의 도움을 받아 천을 모양에 맞게 자르고 손바느질까지 도전해 보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바느질이다 보니 손놀림이 영 서투릅니다. 저 바느질 중학교 때 해보고 10년 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진짜 좀 잘 안 되네요. 오늘 작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리미로 댕기의 각을 살려준 뒤 잘 접어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완성했어요. 잊혀가는 우리의 한복을 통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당찬 청년들. 옛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그 과정이 업사이클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새 전통과 한복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소비가 늘어날수록 폐기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름다운 한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선보일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작은 아이디어. 과거로부터 찾은 미래에 대한 해답 업사이클링.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는 좀 지역색이 강한 게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관광을 와도 이거 강릉 거야? 이런 걸 좀 많이 묻게 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저희끼리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채로운 매력의 강릉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표현한 강릉, 그 속을 들여다보실까요? 잘 뻗은 소나무가 빽빽한 숲, 이 소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가지고 강릉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김남희라고 합니다. 소나무의 부위별로 사실 효능 성분들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속심에 해당하는 심재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요.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차나 소금 같은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먹는 나무가 많아요. 가시오가피도 나무고요. 온나무도 나무고요. 실제로 식품 원료 목록이 등재되어 있는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만 해도 19종이 넘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굉장히 많고 나무는 사실 굉장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식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잘 뻗은 소나무 아래를 거닐다 보면 느껴지는 솔레음과 상쾌한 공기. 가끔은 이 청량함을 맛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소나무 심재로 만든 액상차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맛, 향,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느끼잖아요. 소나무 숲에 오셔서 소나무를 보시면서 차를 드시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강릉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소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는 도시라서 어느 날에는 어떤 어르신이 저희 보고 우스갯소리로 야, 니네는 강릉이 뭐 차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강릉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다 저희 원료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친근하게 아름답게 자리하는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되게 큰 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게 들었어요. 지역에서 지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김남희 이사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컬이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색깔, 성격 같은 것들도 그 로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다양한 어떤 로컬 춘추 전국 시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보틀샵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전통주들, 어떻게 한자리에 모아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맛있고 이 재밌는 거를 좀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바를 먼저 선택해서 시작을 했어요. 원래 본업은 디자이너고 이제 마음 맞는 형이랑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둘은 예전 직장에서 디자이너와 사진작가로 만났지만 전통주가 좋아서 또 술이 좋아서 현재는 어엿한 전통주 보틀샵의 대표가 됐습니다. 가게 한편에 있는 양조장에서는 두 대표가 이름을 짓는 건 물론 맛까지 디자인한 전통주를 하나부터 10까지 남들의 도움 없이 오롯이 손수 빚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쌀을 여기서 이제 전 처리를 해서 세미를 하고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고두밥 형태로 이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한 30kg 정도 되고요. 막걸리를 빚게 되면 약 한 200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술이 특별한 건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강릉에서 나는 쌀을 사용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그 쌀 소비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저희가 술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좀 지역에 있는 특산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찹쌀 다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릉 찹쌀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1년 내내 빚고요. 그리고 이제 창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여름 시즌에 맞춰서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술집에 손님과 수다가 빠지면 섭섭하죠. 네, 여기 그 저희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강릉의 하프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이 술이 진짜 저는 되게 좋아요. 그 너무 달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창포 향의 그 쌉싸름한 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탄산이 많아가지고 되게 크리스피하기도 하고 이 여름에 마시기 되게 시원한 술이에요. 강릉의 특산품으로 술을 만들고 그걸 또 강릉에서 팔지만 정성기 대표에게 강릉은 직장을 구하면서 처음 와본 미지의 도시였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였어가지고 이제 강릉에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왔어요. 사실 강릉이라서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떠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는 옛것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강릉시 교동입니다. 이곳에도 먼 타지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파는 소품샵의 주인 김나훔 대표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럽의 빗대어도 전혀 뭔가 꿀리지 않는 좋은 경관이나 여유가 되게 좋았어서 왔고요. 아내도 처음에 왔을 때는 강원도라는 어떤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도 천천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오더니 생각보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포근한 느낌의 화이트와 우드 사이, 유독 싱그러운 초록색과 푸른색에 시선이 갑니다. 이 브랜드 컬러는 초록색, 파란색이 좀 주를 이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 왔던 이유가 숲이랑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컬러로 좀 입혀서 공간을 꾸려봤습니다. 저희 생활 하나하나가 다 작업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바다에 가면은 늘 풍경이 다르고 그게 또 저희 어떤 작업으로 탄생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매 순간이 즐거움이고 또 일로도 이어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사진 작업도 하고 이제 그림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진 위에 그림을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정동진 배경으로 큰 고양이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엽서를 찾는 건 강릉이 담겨있는 작은 엽서 안에 적어내는 나의 사연까지도 오롯이 강릉이 되기 때문이겠죠. 친구한테 엽서 쓰고 있었어요. 편지 쓰려고.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는 엽서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강릉 떠나는 친구한테 기념으로 써서 주려고 엽서 샀어요. 강릉에 머무는 동안에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할 강릉의 풍광과 추억. 사실 바다나 산 같은 거 늘 어디에나 이렇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프레임에 있는 순간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놀래요. 이들이 강릉에서 만나고 싶은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좀 머뭇거릴 때 새로운 대안이 있다. 좀 다양성의 한 결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어필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열심히 더 해보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고 도시에서 청년한테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채울 수 있는 청년들이 워낙 적으니까 제가 좀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작은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는 이주가 사실 자유로워져서 어디서 한 달 살고 저기서 한 달 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착하게 된 곳에서 자기가 꽃피우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로컬의 아마 아이템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는 제품도 고향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모두 강릉이겠죠. 강릉에서 펼쳐질 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에서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20년) 동안 계속된 독도사랑 음악회. 올해는 특별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페더럴 웨이 유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온 울릉도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온 거는 이제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도 알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셨는데요. 정말 여기 오니까 한국에 처음 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울릉도나 독도는 우리가 한 번도 평생에 가볼까 말까 하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이들이 우리 한국을 좀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포 2, 3세로 구성된 시애틀 페더럴 웨이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8박 9일 동안 울릉도와 독도, 포항 곳곳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선열 및 호국영령과 구인이 되신 독도용 수비대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독도 의용 수비대는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끝난 혼란스러운 시기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사랑 음악회. 미국 교포 청소년들은 국토 수호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멋진 연주로 담아냅니다. 원래 독도사랑 음악회는 3회 공연이 예정되었지만 최근 전국적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공연을 축소해서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에 도동항에서 비공식 나라사랑 음악회를 가졌답니다. 교포 2, 3세로서 모국을 그리며 고국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모셔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친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고국과 고국의 아름다운 모습, 이 영토를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고 고국 사랑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연을 기획하는 저로서는 제 음악 인생의 한 획을 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공연의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땅 독도입니다. How much do you know about Dokdo? I know that land, that territory is Korea's, but Japan and Korea have been in conflict with that territory as Japan has been trying to take the territory away from Korea. I feel like it's a very special moment because not a lot of people get to visit there. 독도는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후가 좋지 않으면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날은 독도가 멀리서 온 손님들을 정중히 맞아주는 듯 너무도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독도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 독도의용수비대 명예대원이 되어 독도를 방문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울릉도를 한 5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항상 독도를 제가 못 왔어요. 기상 때문에. 근데 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저기 수비대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실제 독도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독도사랑 음악회. (3140회) 독도사랑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된 시애틀 페더럴 웨이 유스 오케스트라. 이들이 전한 독도사랑 하모니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스토리로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형사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그인 제주 2화 만에 제가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부른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여기에? 오늘 출연진 알 수 있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한번 추측을. 네. 증거. 잠깐만. 증거도. 털인데? 야, 범인의 흔적이구나, 이거. 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깐만. 가위인데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무시무시한 증거분들의 주인공을 찾으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증거물의 주인을 찾아 청사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바로 이분. 30년이 넘도록 제주경찰청의 은밀한 뒷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경찰청이 연동에서 노영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증거물의 주인은 여전히 옛 청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긴가? 야, 증거물의 주인공이 이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경찰청이니까. 네. 그럼 경찰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발사죠. 김동호입니다. 증거물의 주인공은 일명 경찰청 가위손으로 불리는 김동호 씨입니다. 경찰청 옆 쪽문에서 조그마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니던 교회와 가까워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손님 와서 그래, 야 30년 동안 거기 너무 지겹지 않아? 근데 공간 자체가 여기가 뭐 늘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고 지겨운 것이 아니고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정말. 가격도 이발법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장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곳이 사장님에겐 마음이 편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경찰청 가위손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바쁜 손님은 아주 더 일찍 오기도 합니다. 7시 전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돼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 자신이 정갈해야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라디오까지 켜주면 영업 준비 끝! 셋, 둘, 하나, 고! 세월아 너는 어찌. 내가 처음 배웠을 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들 늘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왕 일할 거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은 그 일이 굉장히 쉬워요. 잘 되고. 자, 이제 50년 경력 사장님의 실력을 공개합니다. 이발 안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깔끔해서 좋은데.
한 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살. 진짜 5살은 젊어 보이나요? 한 살만 더. 10년 이상은 다녀야 단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손님들. 경찰청 가위소는 손님의 취향과 신상을 술술 꿰고 이 계셨는데요. 어르신은 기자분 지내셨고 얼굴 보면 그러지만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 핸드폰에 재간꾼이라고 적어놨어요. 재간꾼. 뭐를 못하는 경우 아주 재간이 많으신 분이시죠. 네, 둘, 셋. 네. 실례지만 우리 선생님은 여기 몇 년 단골이실까요? 한 10년 될 겁니다. 10년? 예. 야 여기 들어오실 때 약간 아무래도 경찰청 안에 있다 보니까 하필 또 쓰고 계신 목걸이도 수갑 모양이어가지고 목걸이가 수갑 모양이 그래가지고 범상치는 않으시다 싶었어요. 그런데 뭐 경찰관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려면 저는 편하게 옵니다. 뭐 죄진 게 없으니까. 네. 예. 하고 많은 미용실 네.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10년 동안 오실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일단 오면 편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장님. 손님이 와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 주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무슨 사고 났을까? 어쩌다가 그 손이 들리면은 좀 안심하기도 하고. 그분이 단순히 손님만이 아니거든요. 같이 이웃이고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손님들도 아시는지 가게 안엔 여러 손님들의 선물로 가득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 사는 정이 가득 느껴지는 이곳은 이발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찾아온 잠깐의 휴식 시간. 잠시 쉬나 했더니 자신의 목에 천을 두르는 사장님. 갑자기 왜요? 선생님 거침이 없으신데요 지금? 와. 느닷없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와중에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직접 셀프로 지금 혼자 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셀프 머리 깎는 거. 셀프 머리 깎는 거 타는 지 머리 깎는 사람은 처음 보는. 우리 선생님 몇 년 단골이세요? 10년 단골인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신 손님도 놀라웠는지 사진을 찍네요. 이게 어떻게 혼자 자른 머리예요 이게? 이야. 면도까지 완벽합니다. 면도까지. 사장님 실력을 보니 괜히 경찰청 가위손이 아니겠죠? 토요일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에이 사우나를 가야지. 사우나 가서 이발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 거라. 사실 사장님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거면 만족하죠. 저 앉아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흥얼거리는 노래. 흥얼거리는 노래. 네. 선생님 자체에 그 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트롯 대세, 요즘 뽕짝. K-트롯. 네. 네, 뽕짝. 녹이는 이별가를 불러오르냐. 이렇게 요양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머리 깎아줄 때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현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거 어릴 때 거 젊을 때 거 그것 때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노래를 불러주면은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죠. 이 노래만큼은 꼭 불러주고 온다 했을 때 그럼 잠깐 한 소절만 제가 감히 글쎄 잘 못 부르지만은 네네. 해볼까요? 울어봐도 죄송합니다. 그 한 소절에도 바로 뭔가 좀 감정이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나신 뒤 그래 아들아 이 소리를 못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 어쩐지 내가 그분들한테 잘해주면 그분들이 고마워해요. 잘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면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거죠. 내가 이발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또 그분한테 고마워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합니다. 단순히 이발만이 아니고 내 마음도 위로되고 그분들도 기분 좋아하면 너무 좋고 내가 좋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의 속이